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더 드린 전제 조건이라고 사실 할 수 있어요. 이 뒷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어떤 일정 기간, 대부분 보통 1년을 단위로 어떤 그 기업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회계 보고서로 되는데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 상태 또는 경영 성과, 그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동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회계 보고서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서 특히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예요.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두 가지는 양식의 폼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뻥 뚫려가지고 이 양식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이 표만 딱 봐도 표의 이름도 아셔야 되고 얘를 왜 작성하는지 작성 목적도 아셔야 되고 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도 아셔야 되고 때로는 이 안에서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 그러면 그 구멍도 채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재무상태표를 공부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회계 보고서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어떠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말 그대로 재무 상태죠. 그래서 같은 말로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마도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자, 왼쪽 변에는 자산을 쓰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여지게 됩니다. 이 폼에서 이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 차변 대변에 들어가지는 이 구성 요소를 아셔야 돼요. 왼쪽의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지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집니다. 결국 이 자산 이꼬르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왼쪽에 있는 자산은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의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폼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처럼 우리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 거예요. 오른쪽에 부채나 자본은 부채는 사실 우리 빚을 생각하면 좀 쉽죠. 남의 돈이야, 남의 돈.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그래서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부채 부분이죠. 부채나 자본 부분. 그래서 왼쪽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다 더한 거다. 뭐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의 자산에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 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두는데 뭐 자본은 좀 쉽죠. 자기 돈이니까 현금으로 되는 부분들, 어떻게 돈으로 되는 부분들 내 거. 그런데 이 부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는지. 그래서 얘는 이런 예시들을 자산에다 둘 수 있는지 부채에다 둘 수 있는지를 확실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산이라고 보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산,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유동자산은 그야말로 현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되게 쉽잖아요. 뭔가 유동성이 제일로 큰 게 현금이죠. 이 왼쪽에 자산을 표시할 때는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 외상으로 매출한 부분은 얘는 뭐 현금보다는 좀 적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유동자산이고, 또 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재고가액으로 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조금 현금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 다 유동적인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땅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 급식소에 있는 기구들이라든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정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 안에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유동자산이고 어떤 것들이 고정자산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좌측에 차변에 자산을 두는데 이때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나열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부채, 남의 돈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부채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이 조금 빠른 순서대로, 상환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도 말 그대로 유동부채가 있고 고정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는 조금 빠르게 좀 갚을 수 있는 거. 외상으로 샀던 것들 갚으면 되니까, 아니면 지금 못했던 이자, 대출 이자, 뭐 미지급했던 급여 또 갚으면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부채가 있는 반면에 고정부채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사채 빌린 거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부채도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것들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지 고정부채에 해당되는지 조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도 상환이 조금 빠른 순서대로 하죠. 장기 대출 이자에 비해서 외상 매입금이 상환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기입을 하는 나름의 이렇게 쓰는 어떠한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내 돈이라고 했잖아요. 소유주, 자기 돈. 뭐 아무래도 이 왼쪽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의 토탈 합이 같아요. 그래서 간혹 너무 쉬운 문제지만 구멍이 뻥 뚫려져 있을 때는 빼면 되죠. 빼서 그거를 채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재무 상태표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자산이 가지고 있고 부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두는 그런 상태표가 재무 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행복초등학교의 재무 보고서이다. 기업과 니근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랬거든요. 딱 이렇게 폼을 보고 왼쪽에 자산이 있네요.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딱 이런 폼을 가지고 있으면 얘 재무보고서의 이름은 뭐예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폼을 딱 보고 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좌변과 우변, 대변을 봤을 때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빼면 나오죠. 뺀 금액을 쓰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재무 상태표의 폼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꼬우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급식소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대요. 재산 상태를 이렇게 그냥 막 나열해 놓은 거죠. 외상 매입금은 얼마고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재산 상태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를 이용해서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라고 말이 나왔어요.
결국 얘는 같은 말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재무 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여기 1번이겠네, 그쵸? 자,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 그러면 위에 나열해 놓은 재산 상태를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겠네. 그쵸? 그리고 이 자산들 중에서는 고정 자산과 유동 자산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 우리가 외상으로 사들였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빚진 거잖아. 그쵸? 얘는 부채죠. 부채. 부채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쵸? 근데 얘가 유동부채냐 고정부채냐라는 거죠. 갚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유동. 자, 두 번째 재고. 재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얘는. 그죠? 자산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얘가 유동이냐 고정이냐라는 거죠. 재고도 고정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얘 팔아서 얼른 현금화 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 자산이 되죠. 대출 이자. 대출 이자는 우리가 부채지. 그쵸? 빚진 부분인 건데 근데 얘도 빨리 갚아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 부채. 현금은 어때요? 현금. 아주 그냥 제일로 유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했죠. 아주 자산에 맨 처음 나오는 게 현금이야. 유동 자산. 자본금. 자본금은 그야말로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금이 되는 거죠. 외상 매출. 외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없지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인 거잖아. 거꾸로 제가 나한테 빨리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유동 자산이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가 그 기기에 따른 금액인데 얘도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죠. 기기도 마찬가지. 둘 다 고정 자산.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좀 이 말 뜻에 이렇게 하면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걔네들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여기에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있는 거, 또 상환을 좀 빨리 하는 그 나름의 규칙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얘기하면 뭐 현금부터 시작해서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재고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 세 가지를 그리고 나서 고정 자산으로 요 두 가지 감가상각비와 기기를 또 이렇게 두 개 쓰면 되겠죠. 부채에서는 외상 아까 매입금하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두 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재산의 상태들을 각각 부채인지 뭐 자산인지 부채 중에서도 유동인지 고정인지 자산 중에서도 유동인지 고정인지를 구분하셔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안에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금액도 이렇게 쓰게 되니까 합계도 계산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 금액들이 다 있을 거니까 여기다 다 넣어서 금액을 더했을 때 좌측과 그 다음에 여기 대변 측이 금액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잘 구분해서 썼구나 라고까지 검토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급식소로 보고 어떤 한 기업으로 보고 우리는 작게 급식소로 봤을 때 우리 급식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태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차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자산, 그리고 오른쪽 대변이라고 하는 것에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산과 오른쪽 부채 자본의 합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산의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부채의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구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